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문자열의 입출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 목록을 한번 적어 보았고요. 이 함수들은 ctype이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볼드 처리해 놓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대소문자를 판단해 볼 수 있고, 뭐 숫자인지도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볼 수 있는 이런 함수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링크를 슬라이드에서 누르시면은 전체 리스트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 번씩 쑥 훑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네 정도 인지해 놓으신 다음에 실제로 내가 문자를 다룰 때 이런 게 되나 하고 한번 찾아보셔서 쓰시면 될 겁니다. 자, 예제만 하나 해보고 문자에 대한 함수들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예제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전환하는 예제를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get차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을 받고 그것을 출력을 해줄 건데 대소문자를 변환해 주는 거고요. 입력받은 걸 저장할 인티저 밸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창에다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을 하면 그게 C라는 곳에 문자로 전달되는 것, 저장되는 걸 앞서 살펴봤었죠. 마찬가지로 EOF가 나올 때까지 입력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이 C 안에 문자가 들어있을 텐데요. 그게 우리 대소문자를 바꿔줘야 되니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is upper. 이게 대문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은 양수가 반환이 될 거니까 이게 실행이 되겠죠. 대문자면은 to lower, 소문자로 바꾸어 줘죠. 그래서 얘를 소문자로 C를 바꾸어서 다시 C에다 저장을 해줄 거고요. 대문자가 아니면 여긴 소문자인 경우죠. 소문자면은 to upper에서 대문자로 바꿔줘 해서 이 C를 넣어주면 대문자로 바뀐 게 C로 반환이 될 겁니다. 정확히는 아스키 코드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주면은 대소문자가 반전돼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 LBC는 소문자로 DEF는 대문자로 한번 넣어봤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서로 전환돼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문자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문자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기능들, 알아야 되는 것들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것의 길이를 얻는 기능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에다가 복사하는 기능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2개 있을 때 연결하기. 예를 들면 헬로우와 월드가 있으면 헬로 월드로 연결하는 이런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어떤 2개의 문자가 같은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기능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선 이 위에 2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자열의 길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쉽죠. 우리가 문자열의 끝은 널 캐릭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역슬러시 0이 있으니까 얘가 나올 때까지 몇 개인지를 세면 되죠. 배열이 몇 개인지를 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구현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스트링 랭스,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오는 거니까 스트링 랭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이니까 인티저가 반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의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캐릭터의 포인터 형태로 입력을 받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일단 이걸 확인해야겠죠. 들어온 문자열이 널 포인터라면 이건 문자열이 안 들어온 거죠. 그 경우는 반환, 종료되도록 길이는 0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반환되도록 했고요. 실제 구현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세기 위해서 when length의 약자겠죠. len을 0으로 초기화해서 인티저로 하나 선언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널 캐릭터가 올 때까지
문자열의 수를 세면 단어 그 문자의 수를 세면 되겠죠. 그 문자열 배열을 쭉 돌면서.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하나씩 보면서 걔가 문자열의 끝이니?라고 물어봐서 끝이 아니면은 랭스를 1 체크 늘려주면 되겠죠. 이걸 반복하다가 문자열의 끝이 되면은 이제 종료가 돼서 이 랭스를 반환해주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는 이 얘를 뺀 길이겠죠. 널 캐릭터를 뺀 길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hello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길이는 5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배열은 6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입력을 쭉 받아 볼 거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타이핑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입력을 받도록 뜰 거고요. 저 같은 경우 hello world를 입력을 했더니 저 문자열의 길이는 11이야 라고 반환이 되었습니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백도 있으니까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가 반환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복사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문자열 복사니까 스트링 카피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어떤 이 DST, 이게 데스티네이션의 약자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목적지죠. 여기다가 어떤 소스, src라고 하죠. 얘를 이렇게 복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복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는 배열이니까 얘를 각각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되겠죠. 각 원소를 각각 복사해 주면 될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얘가 문자열의 끝이 나올 때까지 복사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현하면 돼요. 그런데 인자는 이제 두 개를 받게 되겠죠. 어디다 복사해 넣을 것인가? 데스티네이션. 이것도 배열이니까 그 캐릭터의 포인터 형태로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어떤 문자열을 복사할 것인가가 소스가 되죠. 소스의 약자로 많이 쓰고요. 자, 얘를 읽어서 여기다 복사하면 되죠. 근데 얘는 원본은 건드리면 안 되죠. 얘는 수정되지 않고 이 데스티네이션에 복사해 넣을 거니까 얘를 수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 const를 붙여줘서 캐릭터 포인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사해 넣을 곳 데스티네이션에 넣으면은 이제 널이 이제 이거는 이 함수가 종료가 돼야겠죠. 널이 반환이 되도록 했고요. 아닌 경우에 이제 한 칸씩 가면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i는 0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한 칸씩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선 문자열의 끝이니 라는 걸 보고 끝이면 복사할 게 없는 거죠. 없으면 종료가 될 건데 끝이 아니면은 얘를 여기다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문자열의 끝이니 아니면은 데스티네이션의 같은 자리에다가 얘를 복사해줘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쭉 반복해서 쭉 오다가 얘가 문자열의 끝, 널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은 얘를 종료해주면 되죠. 폼을 종료해주고 다 복사했으니까 문자열의 끝은 얘가 널 캐릭터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끝에다가 우리가 i를 요 위에 선언했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검사를 했으니까 현재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여기다가 문자열이 끝났어 라는 걸 적어줌으로써 문자열이 잘 복사되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잘 복사됐으니까 이 데스티네이션의 주소를 다시 반환하도록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반환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죠. 이렇게 해볼게요. str1은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을 만들었고요. str2는 my name is Kim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크기에 맞춰서 이 길이에 맞춰서 이 크기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번 str2가 뭔지 출력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얘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하나 입력을 받을게요. 입력 받아서 str1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한 다음에 얘가 정상적으로 입력을 받았으면은 str2에다가 str1을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가 출력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처음 STL2에는 My name is Kim 이라는 게 잘 들어가 있는 거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을 hello라고 했더니 이제 이 hello를 얘는 str1에 들어있는데 얘를 str2에다가 복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hello가 복사가 돼서 출력을 했더니 얘가 hello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문자를 복사하기를 한번 구현을 해 본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두 문자를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let's와 go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붙여서 let's go라고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가 두 문자를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두 개 다 기본적으로 배열이고 말했듯이 이 destination에다가 얘를 붙여 넣고 싶은 거죠. 자, 붙여 넣을 거니까 뒤에다 붙여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붙여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어디 몇 번째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이 데스티네이션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랭스가 1, 2, 3, 4, 5, 5가 나올 것 같네요. 이 문자열의 원본의 문자열의 길이가 5입니다. 그러면은 인덱스로 치면은 4까지 있는데 다섯 번째에다가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이거 G를 여기다 써주고 5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널 캐릭터를 넣어주면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복사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destination이라는 스트링의 길이를 알고 이 소스를 여기다가 복사해 줄 수 있으면은 두 문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구현해 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실제로 한번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침 저희가 이 두 가지 함수를 구현해 봤었네요. 스트링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문자를 카피하는 것을 구현해 봤습니다. 얘네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문자를 연결하는 거, 연결 concatenate라고 하죠. 그래서 string concatenate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destination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배열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두 번째 문자 소스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얘는 뒤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안 돼. 그래서 const를 붙여준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구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그대로 하면 되죠. 자, 우선 얘가 널이면은 이제 널 반환해야 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우선 원본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string length 함수의 길이를 물어보면은 여기에 어떤 숫자가 반환이 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 앞선 예제 같은 경우 5가 반환이 돼서 length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 보면은 let's 하고 원래 이렇게 들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아, s가 빠졌네요. 예, 이렇게 들어 있고요. 여기 뒤에 공간이 좀 더 있겠죠. 얘가 5, 길이가 5인 거죠. 5가 반환이 됐으면은 이제 여기부터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인덱스적으로는 DST의 destination의 5번째에다 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소스에 있는 애를 여기다가 카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피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이번에는 앞에서부터 카피하는 게 아니라 요 지점부터 카피를 해야 됩니다. 이 지점부터 카피를 해야 된다는 건 이 지점의 주소를 전달을 해줘야지 이 지점의 주소를 이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스트링 카피 데스티네이션 부분에 전달을 해줘야지 복사가 여기서부터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지점의 주소는 이 DST하고 이게 지금 같은 5인 경우 5에 대한 거에 주소를 얻어오는 거 앰프샌드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주소를 얻어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앰프샌드를 해주면 이게 바로 이게 주소가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카피에다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붙여 넣을지 그 주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앰프샌드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고라는 배열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은 예, 여기서부터 복사가 되니까 고라는 게 복사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앞서 만들어 놓은 두 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스트링 두 개를 연결하는 스트링 concatenate가
자연스럽게 쉽게 구현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잘 붙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str1이 my name이었고 str2는 입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덕수 킴이라고 제 이름 입력했더니 두 개가 잘 붙어서 str1에 이 스트링 concatenate 실행을 한 거죠. 여기다가 얘를 붙인 게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가지고 문자를 가지고 노는 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두 문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어떤 두 개의 문자를 같은지 알고 싶을 때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어떤 뭐 비밀번호를 대조를 한다던가 아이들 대조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문장이라는 건 어차피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배열의 각 원소가 같은지 체크하면 되죠. 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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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른 게 나오면 그러면 두 문장은 다르구나 하면 될 거고요. 다르지 않고 여기도 뭔가 같고 얘까지 왔는데 얘가 같으면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두 개는 같구나. 내가 문장의 끝까지 왔는데 다른 게 없었으면 같구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두 문자의 그 배열의 각 원소를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같으면은 이제 0을 반환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르다면은 이제 0이 아닌 수를 반환하면 되는데 그냥 이 두 문자의 차이를 반환하도록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구현하면은 다음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비교니까 compare라고 해볼게요. string compare라고 하고 비교할 두 문자를 받아야겠죠. 문자를 받을 거니까 캐릭터의 포인터로 받았고요. 두 개 다 건드리면 안 되죠. 그냥 비교만 할 거니까 const를 앞에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같으면 0을 반환할 거고 다르면 0이 아닌 수, 뭐 어떤 수가 반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 중 하나라도 이게 문자열이 없는 문자열이라면 다른 게 되니까 그냥 반환을 해줬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실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자열을 비교를 할 건데 여기에 str1이라는 게 있고 str2라는 게 있습니다. 얘 둘을 비교를 할 건데 하나씩 비교를 해 가면 되죠. 첫 번째 녀석을 비교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str1에 0번, str2에 0번 비교하고 뭐 포문처럼 해서 여기 i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다음처럼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 str이라는 녀석은 주소를 가지고 있죠. 어디 주소? 여기에 사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은 str1은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고 str2는 여기를 가리키는 주소입니다. 자, 이게 주소니까 캐릭터의 타입의 포인터, 캐릭터 타입의 주소니까 얘를 별표에서 찾아가면은 에스터리스크로 찾아가면은 여기 있는 원소 값을 읽어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에스터리스크를 두 개 붙여줘서 둘이 같은지를 비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은 다음 녀석을 봐야 될 거고요. 다르다면은 그 녀석을 다르다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같은 경우 그러면은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두 개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만약에 이 중에 첫 번째 녀석이 문장의 끝이라면 둘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턴에서 0을 반환해 주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을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도 우리가 인덱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방법. 우리가 포인터, 아리스메틱을 배웠죠. 얘를 하나 증가시켜 주면 얘가 여기 가리키고 있던 애가 이번엔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얘도 1을 증가시키면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뿔뿔뿔뿔 해주면 그러면 이번에 이 str1과 2를 또 찾아가면 이번에는 여기를 찾아와서 여기 원소를 보게 되겠죠. 여기 있는 값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또 비교해서 같으면은 이게 끝이니 하고 끝이면 같다라고 0을 반환해 주면 되고 아니면 또 쭉 가면서 보는 거죠. 쭉 가면서 보다가 문장 이제 얘네 길이의 끝까지 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끝까지 도달을 했더니 아니면은 끝에 도달하기 전에
둘이 다른 어떤 녀석, 얘와 얘를 봤더니 두 개가 다르더라 하면은 그 차이를 반환해 주자라고 설계를 한번 해본 겁니다. 사실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일단 입력받을 두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을 각각 입력을 받을게요. 그 다음에 스트링 컴페어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얘가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되네요. 비교해서 0이 반환이 되면 같다, 0이 아니면 틀리다 라고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타이핑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같이 보시면요. 자, hello hello라고 입력을 하면 두 문장은 hello가 아니고 여기는 o네요. 홀로라고 했네요. hello 홀로를 했더니 두 문장이 다르다고 문장을 비교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hello hello라고 입력을 실제로 해보면 같다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네 가지 문자열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이 네 가지 기능을 한번 직접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가지고 뭐 이 네 가지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여러분 이제 문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지셨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구현한 것들이 엄청 자주 쓰는 기능이라고 했죠. 자주 쓰는 기능이면 누군가 만들어 놓았겠죠. 이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string.h라는 스트링이라는 헤더 파일에 이런 기능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했던 길이를 구하기, string strlen이라는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S2를 S1으로 복사하는 것도 string copy, CPY가 copy의 약자겠죠. 어떤 이제 보안이 중요할 때 언더바 s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string cat, concatenate 붙여주는 거, 끝에 붙여주는 거 string cat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비교하는 거 compare죠. str, cmp, compare 약자겠죠. 비교하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이제 헤더 파일로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시면 될 건데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봄으로써 실제로 문자를 어떻게 다루고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링크, 슬라이드에서 링크를 눌러서 들어보셔서 한번 쭉 보셔 놓으면 나중에 내가 문자를 다루어 할 때 원하는 함수를 쉽게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유용한 게 str 토크나이저라고 그러고 토큰으로 나누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함수를 사실 사용하는 거라 강의 때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문자 처리 라이브러리 다양한 기능들 여기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써볼 수 있게 예제를 하나 준비해 봤고요. 이건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는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예, C 프로그램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좋아한다는 단어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문자열 다루기, play with strings 가지고 노는 거죠. 노는 것들 좀 해봤고요. 일단 영상의 기니까 한번 끊어서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문자와 숫자 변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